안녕하세요. 중고차 임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아반떼 AD 700에서 1000 사이로 알아보시는 분이 계셔갖고 비슷하게 고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시세예요. 아반떼 MD도 있고 HD도 이제 연식이 2006년부터 지금으로부터 거의 15년 전 출시했던 그런 차량. 제가 이제 방송국 조연출할 때 그 선배님께서 아반떼 HD를 그 당시에 위에 MD도 없었을 때 끌고 왔을 때 와우 했었었는데 벌써 15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저는 2012년 2월부터 중고차 업을 또 하고 있으니까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적정선이 아반떼 HD 같은 경우에 220부터 있는데 좀 깎고 뭐하면은 200부터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제일 쌌던 거는 수도권 전체, 서울 제외한 수도권 전체 220부터 있었고, 제일 비싼 거는 550까지 있었는데 이건 이 가격에 살 건 아닌 것 같고, 그쵸? 아반떼 MD가 또 있고 더 뉴 아반떼도 보면은 가격이 겹치는 게 또 있기 때문에 HD를 사야 되나, 게다가 또 연식이 또 이렇게 돼버리면은 좀만 타면은 1, 2년도 안 돼갖고 폐차를 해야 될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200부터 450 사이가 적정선이라고 보는데 제가 또 가운데 금액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MD는 가운데 금액이 500이에요. 300부터 700 사이 정도가 적정선이 아닐까 싶긴 했었고, 가운데 금액 500. 더 뉴 아반떼 가성비로 봤을 때 향후 한 6, 7, 8년 타기에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중간 금액은 675만원, 제일 싼 거는 320인데 적정선의 시작은 400부터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요 금액들만 이제 목표로 보게 되시면은 좀 제가 욕먹을 확률이 올라가고, 여러분들께서 만족은커녕 이렇게 열이 오르고 계속 공업사 들어가고 그럴 확률이 조금은, 무조건은 아니긴 한데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싸면 싼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비싸면 비싼 이유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한 가운데 정도, 빨간색 금액 정도를 목표로 보셨으면 좋겠다, 모든 차량을. 이 자료는요, 제가 10월 9일날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경유 기준 아니고 휘발유 기준입니다. 제가 잘못 요거는 다른 거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갖고 하다 보니 못 바꿨어요. 휘발유 기준이고 단순 교환 포함 무사고 기준이고, 뼈대 먹고 그런 것들은 빼고 이 가운데 적정 시세를 안내해 드릴 때는 대충 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400만원의 무사고 차량이 한 4-5대 있다, 3-4대 있다, 이 금액부터 시작이구나 라는 거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맨 최초 시세를 보시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10월 9일날 조사했을 때 휘발유 아반떼 HD는 80대 있었는데 경유는 3대밖에 없었고 합니다. 그 100대가 좀 넘어야 좀 넉넉하게 마음에 드는, 그래도 좀 원활하게 고를 수 있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데, MD는 597대로 많잖아요. 더 뉴 아반떼는 좀 적단 말입니다. 근데 아반떼 MD는 아닌데 더 뉴 아반떼는 모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거는 풀체인지 요거는 페이스리프트 이렇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페이스리프트 거의 안 거치고 뭐 라운드 되고 뭐 거의 똑같아요. 근데 아반떼는 이렇게 묶어서 MD인데, 더 뉴 아반떼가 좀 더 디테일한 안개등 조금 달라지고, 게다가 또 등급 낮은 거는 노란색 램프긴 하지만 브레이크 등 같은 경우에 면발광도 이때 나왔고, 요것도 면발광이 있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뭐 라이트 패키지라고 해서 그런 거 의미 없는, 거의 매물이 없는 부분이고, 더 뉴 아반떼부터 이제 요즘 차에 좀 들어가는 뭐 핸들 열선이라든지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아반떼 MD 물론 12, 13 있을 수야 있겠지만 더 뉴 아반떼부터는 그나마 이제 슬슬 그렇다 해서 더 뉴 아반떼부터 보시면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지금 고객님께서 700에서 1000 사이로 아반떼 AD를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반떼 AD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 번이란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대본 없이 하다 보니까 말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AD는 더 뉴 아반떼 AD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중간 금액 잘못한 거 아닌가? 똑같은 건가? 아닙니다. 요게 오히려 더 싸다? 이거는 페이스리프트인데 많은 분들이 삼각대다 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너무 잘 나와버리니까, 이 다음 모델은 어떻게 나올지, 참 요렇게 나왔으면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그냥 기본 AD 베이스에 조금만 추가하다 보니까 멋을 좀 많이 즉각적으로 넣는 거를 너무 좀 그래버렸어요. 그래서인지 연식 키로수 다 좋은데 인기가 좀 덜했고, 신차도 좀 중고차 대수를 보더라도 페이스리프트여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것도 페이스리프트죠. 그래서 가성비로는 굉장히 좋다, 생긴 건 뭐 나쁘지 않은데 뭐 하시면서 바라보면은 AD랑 더 뉴 아반떼 AD랑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는 않다. 오히려 중간 금액이 더 싸지 않습니까? 끝 금액이 또 비싸고 하기 때문에 아반떼 AD 뭐 면발광 들어가고 뭐 모던 스페셜 이상급으로 프리미엄 뭐 이런 쪽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좀 쓸데없이 비쌀 수가 있으니, 아반떼 AD를 보시는 것보다는 더 뉴 아반떼 AD를 보는 게 좀 더 난데 1000이 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FM대로 아반떼 AD 700에서 1000 정도, 저의 추천은요 역시 1000초를 보시는 게, 뭐 밸류 플러스가 축구방 들어가고 핸들 열선은 빠지는데 스마트키 들어가고 휠
휠 디자인 이쁘고 그런 건 있는데 많은 분들이 10분 중에 8, 9분들께서 저한테 오시거나 문의를 주시면은 썬루프 필요 없어요. 휠은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겉 드레스업이라고 해서 옷이 중요하지 신발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슬리퍼를 신고 다니든 뭐는 나는 옷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내부 옵션 뭐 그런 거 조금 생각하시고 색깔은 흰색 아니어도 뭐 튀는 색깔만 아니면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으신데 흰색 보시는 분들이 과반 이상으로 많으시죠. 그래서 만족하시면서 타시기에 그리고 또 밤중에 뭐 가로등 같은 거 없는 데가 이제 도심에서도 간혹 있는데 그럴 때 안전상에서 흰색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시는 분들 마음이시니까 튀는 색깔만 아니면 된다라는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 영인 상태를 무조건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해서 아반떼 AD 뭐 스타일만 빼고요. 밸류 플러스 스마트 스페셜 모던 스페셜 프리미엄까지 다 볼 텐데 사실은 모던 스페셜이나 프리미엄은 해당이 안 될 금액이죠. 많은 분들이 아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키로수는 지금 10만 넘기면 좀 그렇긴 한데 11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는요 2016년 6월인가부터 나왔거든요. 15년이라고는 돼 있는데 15년 아니지 않나? 16년 6월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랑 K3 더 뉴 K3랑 원래는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이때는 비슷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거에 공부를 했던 내용을 토대로 그냥 기억을 더듬어서 그냥 즉각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다 보니까 틀린 점, 다른 점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물을 보기에 앞서서 아반떼 AD 재원을 보면은 기본입니다. 가솔린 터보 뭐 이런 거 빼고 기본 1.6 가솔린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4기통이에요. 그리고 자연흡기 터보 안 들어갑니다. 1600cc의 가솔린 132마력이면 준준형으로서 뭐 이제 고배기량을 갖고 있는 대형차 같은 경우에 200마력대 왔다 갔다 190마력에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뭐 적더라고 하더라도 일단 토크를 보시면은 16.4kgm예요. 확실히 배기량이 고배기량은 아니다 보니까 16.4긴 한데 그래도 뭐 밟으면은 나쁘지는 않으실 수 있고 연비에 사실 이게 승차감이 어마어마하게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적당한 승차감 게다가 또 연비 적당한 거 실질적으로 리터당 고속도로 위주로 타시면은 13km보다 리터당 1리터당 갈 수 있는 거리가 13km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수도권에서 거주하신다 차가 많은데 주로 출퇴근 시간 내지는 뭐 그럴 때 운행을 한다라고 하셨을 때는 11에서 왔다 갔다 11, 12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라는 추측입니다. SUV 큰 것들 그리고 또 대형차 같은 경우에 거의 5m인데 이거는 좀 작아요. 그리고 대형차 같은 경우에 1m 90cm 거의 2m 가까이 폭이 말이죠. 옆에 폭이 그 정도 될 수가 있는데 10cm 정도에서 15cm 정도 작은 느낌으로 주차가 좀 더 용이한 그런 이제 넓이를 갖고 있습니다. 앞뒤가 말이죠. 그리고 아반떼 AD부터 아반떼 MD와 더 뉴 아반떼에 있었던 피쉬테일이라고 해서 미끄럼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잘 가다가 뒤에가 슬큰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증상이 AD부터는 좀 완화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어요. 올류 K3 요거는 재원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똑같죠. 같은 제조사잖아요. 현대기아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하고 K3 123 AD는 132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세팅이 출력이 다 똑같아요. 엔진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세팅이 요게 좀 더 마력이 좀 세다. 토크는 AD가 16.4인데 K3가 조금 더 낫습니다. K3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디젤도 있어요. 사실 장거리 위주로 타시기에는 디젤이 좋습니다. 그리고 싸요. 그리고 옵션도 좋을 때가 좀 많습니다. 싱글 터보 들어가고 그다음에 1600cc 휘발유는 자연흡기 디젤은 터보가 안 들어가는 디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력수 최대 토크 디젤이 좀 더 좋습니다. 토크는 치고 나가는 거는 무조건 디젤이 좋아요. 거의 뭐 2배 가까이 좋죠. 발화점 그런 문제인가. 게다가 또 연비도 디젤이 훨씬 좋아요. 진동 떨림도 과거에 비해서 매우 좋습니다. 고쳐야 될 부분을 뭐 생각해보면은 뭐 BF라든가 뭐 아니면은 EGR, 흡기 뭐 등등의 장치가 더 들어가는데 가격이 더 싸요. 근데 진동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 매연 때문에 이제 조기 폐차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는 있으실 텐데 요 차는 그런 환경 규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도 왠지 추측한데 거의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이 차는 조기 폐차 뭐 해당되는 차가 아니다. 뭐 차체 뭐 그런 거는 다 똑같은데 일단은 오늘은 휘발유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기도 매물은요. 여기 경기도 지역 김포, 인천, 안산, 수원, 용인 이 사이가 우리나라 매물의 과반 이상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물이 굉장히 많고 거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 제일 규모가 큰 데는 수원입니다. 그래서 각종 부천, 인천 딜러들이 수원으로도 많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원이 엄청나게 무조건 청정하다, 청정 지역이다라고는 볼 수가 없긴 하겠지만 수원이 매물 대수
수가 또 많아요. 그런 측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멈춰놓고 살펴봐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진짜 제일 싼 거, 나는 예산이 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것보다는 네오 요걸로 해서 한 4, 5, 600선 보셔도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적정 시세 가운데 이거니까 일단은 초반부 설명은 13분씩이나 이렇게 한번 해보고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1만 킬로 이상 안 보는 걸로 하고, 무사하고 단순 교환 포함이에요. 사진이 있는 것만 해서 보면은 133대가 나오는 겁니다. 색깔을 찍으면은 다른 색은 더 좋은 조건이 있지 않을까 하실까봐 이렇게 해서 가격 순으로 놓고 볼 텐데, 금액은 700에서 1000 사이로만 보겠습니다. 1000 조금 넘어도 뭐 좋은 게 있을 수는 있는데, 등급만 한번 살펴보죠. 등급은 스마트, 밸류 플러스, 무사고급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찍어보나 마나 사고가 유사고급일 확률이 높아요. 경험상 그림 보면은 인사이드 패널이 나갔잖아요. 이거를 매입한 분께서는 좀 억울하다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은 드론 날짜 또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은 다른 딜러분들도 분명히 이 차를 보셨을 텐데 왜 안 나갔을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애시 당초 비쌌었던가, 두 번째는 차가 별로던가. 그렇기 때문에 굳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도 많은데 볼 필요가 있나? 라는 거죠. 개인적인 방법이에요. 그냥 쉽게 시간 낭비 안 하고 빨리빨리 좋은 차 보려고 하는 방법이, 이게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이게 오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705, 760 뭐 그런 거는 없고, 시작이 790부터인데 환경 설정이 0인 상태로 다시 한번 찍어서 다시 한번 체크. 지난번 소렌토 4세대 하이브리드 볼 때 실수해갖고 100만원 올린 상태로 보셨다가 정정해드리고, 이러해서 위험합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렸죠. 쭉쭉쭉쭉쭉 보면은 그래서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이라는 기능, 뭐 100만원씩 올리는 사람도 있고 80만원 올리는 이제 유명 유튜버가 있어요. 무조건 유명하다고, 구독자 5만 명 이상이라고, 3만 명 구독자가 많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 설정 보시는 게 중요한 거다. 그리고 시세를 미리 보셔야 되는데, 50대 이상이신 분들께서는 매물 잘 안 보고 그냥 믿을 만한 딜러 찾고 매물 보내주세요 하시면은 매물이 잘 안 갈 수도 있고, 이상한 매물, 남길 만한 매물 미리 작업 쳐갖고 환경 설정 0이라고 하더라도 그 매물만 금액을 올렸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다 정상인데, 요 매물만 100만원이 비싼 거, 이런 게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금액은 11만 이하 보다 보니까, 11만 이하라고 해서 키로수가 가급적이면은 짧은 게 좋으니까 저는 되도록이면은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냥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광고 등록 순이라고 해서 지금 38대 보시는 거고, 수도권 전체로 이 조건이 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수 있어요. 키로수를 다 빼고 보면은 엄청나게 늘어날 거란 말이죠. 100대 넘게 늘어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어거지로 차를 보는 걸 수 있다라는 거일 수 있는 반증이 아닐까. 왜냐면은 키로수를 뺐을 때 매물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금액을 만약에 무제한으로 빼면은 또 엄청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억지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좋을 확률보다 안 좋을 확률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는 확률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순서로 보는 건데요. 보세요. 990, 960, 920, 970, 930. 그러니까 700에서 1000이라 함은 7, 800에 더 사고 싶다라는 의미도 좀 함축적으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다 900선이 주류예요. 7대, 8대가 다 900선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뭐예요? 라고 하실 수 있는 빨간색 뭐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면은 뭐 또 볼 수도 있겠지만, 빨간색이 조금 쌉니다. 많이 싸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10만원 올리면 800이니까. 이거는 또 은색이고, 은색깔을 보여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사고라고 안 써져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단순 긁힘 도색, 무사고라고 안 적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잘 찍질 않아요. 의미가 없다라는 게 몸에 배웠기 때문이죠. 자, 이 색깔 안 살 거고, 이 색깔 안 할 거고, 요 색깔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색깔을 봐야 되는데, 은색이 상관없다라고 하시면은요, 이런 거, 요거는 인천 동구 배경인데 마당식으로 돼 있는 데인데, 가보면은 이제 먼지, 요즘에 비가 좀 왔었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조금 이렇게 얼룩얼룩 돼 있을 수도 있어요. 하이패스 이쪽에 있고, 스마트기 때문에 스마트가 이제 스마트 키가 있지 않습니다. 스마트 키가 아니고 돌리는 키예요. 축구방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휠도 좀 작은 거 1965에 15인치 휠이 껴져 있고, 근데 이 휠이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좋은 건 있어요. 멋은 없는데 내구성이 휠 스크래치에 조금 강한 측면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타이어가 이렇게 튀어나온 듯해서 타이어가 1차적으로 한번 보호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상관없으시면은 7만 킬로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뭘까 궁금하네요. 성능 기록부 보면은 이제 보는 게 종합검사 날짜 지났는지 한번 보고, 렌트 이력 있어도 좋을 때가 많기 때문에 봅니다. 튜닝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면은 있으면은 또 갔을 때 소음기라든가 좀 안 좋은 게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귀찮은 부분이 있을까봐 가급적이면은 정 없을 때 말고는 거의 튜닝이 없는 차 위주로만 봅니다. 대부분 없기도 하고요. 사고 유무는 없다라고 돼 있는데 무조건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습니다. 참고만 하는 거예요. 실물을 또 보면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점검자 이거는 안 보시는 분들이 10분 중에 7, 8, 9분이신데
있는데 이거 반드시 이상한 내용 한글로 적혀있을 수가 있거든요. 다 적혀있으니까 소비자분들은 그냥 모르고 설명 안 해주면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뭐 쿼터, 인사이드 패널, 뭐 스티어링, 엔진 소음, 핸들 소음 등등이 여기에 적혀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한글로 적혀있거든요. 들어온 날짜가 9월 24일이래요. 오늘 날짜가 기준으로 한 달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성능 책임 보험료를 이제 책임 보증 수수료라고도 하는데 5만 원이 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7만 킬로인데 어떤 데는 키로수 대비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수입차는 한 3, 4배 키로수 대비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딜러 전산 환경 설정 0인데 정찰제로 구매하셔야 되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금액을 또 깎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정품 랩이냐?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끝에 테두리가 좀 보이고 정품 랩이네. 통과합니다. 정품 랩이가 맞아요. 테두리가 살짝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정품이 아닌 줄 알았는데 정품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정품이에요. 스마트키 아니라는 거. 열선은 있고요. 핸들 열선은 아마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있어요. 자, 있습니다. 스마트는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본 옵션인가? 에어백이 사방에 있다. B필러에도 있으니까 사이드, 커튼 에어백 뭐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정도 보시게 되시면은 그냥 살만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더 싼 건 없어요 라고 해주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1000이라고 애시당초 말씀을 해주신 게 좀 의미 없지 않나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도 그런 말씀 드리면은 좀 화가 날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 그러면은 15대 이렇게 또 줄어드는 건데 억지로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금액을 좀 지금 7, 800에 산다라는 것 자체가 무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정품 내비게이션이 또 아닐 확률 테두리가 좀 보기 좀 그렇고 마감을 좀 잘못 설치를 하면은 약간씩 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좁은데 여기는 넓고 막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블랙박스는 의미가 없는데 하이패스 룸밀러가 또 아니면은 차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따로 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휠이 스크래치 있는 경우가 이 휠은 거의 없단 말이죠. 깨끗하긴 다 깨끗할 만한 조건일 것 같은데 썬팅 보세요. 이게 썬 퍼센테이지를 한 3분의 1 정도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겉에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이런 사진들에 힌트가 있단 말이죠. 앞으로 한 달 타다가 뭐 렌트카처럼 반납할 것도 아니고 적어도 5년은 보고서 많게는 뭐 7, 8, 9, 10년 폐차할 때까지 목표를 바라보고 타실 수 있는데 썬팅은 한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뭐 15만원, 20만원, 뭐 비싸야 50만원 반반사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선글라스 등산하는 사람의 선글라스 거울 재질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너무 양카 같은 거 말고요. 초록색을 좀 많이 하시지 않나 싶긴 한데 그렇게 해서 하시는 데가 한 뭐 50만원짜리도 있고 7, 8, 90 이건 뭐냐 뭐 그런 거 아니어도 한 50이면은 충분히 엄청 좋은 거 가능하시고 그냥 뭐 20짜리 하셔도 뭐 적당하지 않을까 싶고 더 싼 거 하셔도 뭐 예전에 뉴스에서도 봤는데 열 차단율의 효과는 뭐 비교를 했을 때 미미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말을 좀 믿는 편입니다. 햇빛이 들 들어오면은 열 차단이 되는 거 아닐까? 핸들도 이제 해진 차가 있고 한데 요게 조금 이제 손톱 자국 같은 게 핸들도 이제 해진 차가 있고 한데 요게 조금 이제 손톱 자국 같은 게 나 있어서 핸들 커버를 했었나? 게다가 또 파워 핸들 같이라고 해가 동그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달았던 자국이 있으면은 가급적이면은 뭐 상관없어요라고 하시면 괜찮은데 저렴한 차들이 저렴한 이유들이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더욱이 뭐 다른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 다행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뭔가 또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점.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사제 내비게이션이 껴있으면은 트립으로 해갖고 에어컨이 뭐 몇 단인지 돌리는 거 프로토 에어컨은 여기 표시가 되긴 하는데 블루투스라든가 라디오 주파수라든가 모니터에 안 뜨잖아요. 정품 내비면 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 내비게이션은 개인적으로 좀 비추다. 되도록이면은 정품 내비게이션을 하시면은 업데이트도 집에서 혼자 하기 편하고 근데 요거는 또 업데이트를 하려면은 사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뜯어서 뒤에 시리얼 바코드 해갖고 아이나비 이 내비가 아이나비인데 제조사 회사로 전화해서 등록증 첨부하고 이거 내 거예요. 이거 명의 바꿔주세요 해갖고 에티카드 뽑아갖고 업데이트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사갖고 별 고치는 것도 없이 그냥 막 타고 싶지 않으십니까?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고쳐줘야 될 게 또 엔진 오일 한 번씩 해주면 얼마 안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또 엔진 오일 엔진 망가지면 안 되니까 GDI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엔진 오일을 어마어마하게 이 아반떼 AD는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먹긴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 감소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한 5천, 6천에 한 번씩 엔진 오일 갈아주시는 게 소위 말해 많은 정비사분들이나 딜러분들이 말하는 관리 잘 된 차라고 했을 때 그겁니다. 미션 오일 그런 거는 굳이 뭐 엄청나게 안 갈아줘도 뭐 되긴 해요. 미션이 부러졌다 얘기 들어본 건 하나도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 요것만 오일만 신경 써주시면은 좋다. 그리고 또 이쪽에 뭐 스로틀 바디 뭐 차가 좀 떨리면은 그 청소해주고 뭐 밈이라든가 뭐 봐줘야 될 게 뭐 점화 플러그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따지고 보면은 핸들 유격이라고 해서 스티어링 기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반떼 MD까지는 엄청나게 그게 문제였었지만 요거는
저는 아직까지 스티어링 기어 때문에 골치 아픈 차를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은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단순이라고 또 적혀 있잖아요. 이게 단순이 아닐 때가, 단순이란 얘기는 좀 마음이 편해지는 단어인데 딜러가 전산을 봤을 때는 불편해지는 단어거든요. 앞뒤가 또 이렇게 있는데 요거면 겉에만이구나 라고 기대하실 수 있는데 딜러들은 압니다. 아니겠지, 뭐 또 있겠지, 누유누수 분량 없다라고 돼 있고 뭐 표시 안 된 거는 해당이 안 되니까 인데, 많은 분들이 못 보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7, 9분들께서 못 보시는 점검자 이건난 깨끗하네, 뭐야, 들어온 날짜 8월 20일, 왜 안 나갔지? 지금 2달 조금 넘었단 말입니다. 2달이 지나가면은 왜 안 나갔지? 이게 인기가 없는 차도 아닌데 요거 났다고? 그래도 처음에 가격이 비쌌을 수도 있어요. 옵션은요, 여기서 위에 클린카지.com에서도 옵션 정보란 보지 마시고 사진으로 보셔야 되는데 내비가 또 없어요. 핸들 열선도 없고 밸류 플러스기 때문에 축구방은 또 있단 말입니다. 휠은 이뻐요, 그쵸? 트렁크 뭐 다 좋고 한데 썬팅도 역시나 앞유리 썬팅은 괜찮을 때가 많은데 측면 썬팅은 이렇게 변색이 돼 있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나 2015, 16, 17년식 올류 모닝 뭐 등등의 저렴한 차량 위주로, 이게 비쌌던 차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썬팅을 신차 영업사원들이 보통 해주는데 엄청 좋은 거로는 안 해주는 것 같고, 엄청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보통 5, 6년 간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주면은 면적이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주시면은 좋죠. 휠 좋다라는 게 뭐예요? 멋있으려고? 이쁘니까? 너무 후져 보이는 차, 안 좋아 보이는 차 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휠 좋으면 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썬루프 없어도 상관없는데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고, 오히려 썬루프 있으면 불안하고 뭐 그런 건 요즘에 없잖아요. 예전에 2002년식 뉴그랜저 XG 그런 거 아니고서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싸게만 보시면은 좀 그렇다. 그래서 한 돈 1,000만 원 넘어가고 키로수 7만 이하에 보시면은 너무 좋죠.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무사고급 단순이라고 돼 있는데, 방금 그 차가 안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나갔을까라는 궁금증이 있다라는 거죠. 밑으로 가면 갈수록 들어온 날짜가 오래됐죠. 이 쥐색이면은 나쁜 것도 아니고 점검자 이론란도 괜찮고 없는데, 딜러가 이 차를 갖고 계신 분께서 그랬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추측을 해보자면은 시동을 한 번도 안 걸고 좀 무관심하고 계속 매입만 하는 그런 딜러 분이시라고 한다면은 방전이 돼 있다. 그러면 이 차가 엔진이 나쁜지 아무리 좋아도 방전이 돼 있으면은 사람 마음에 안 사고 싶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가보니까 뭐 실내 사진으로는 깨끗했는데 곰팡이가 있거나, 여름 같은 경우에 광택한 지 얼마 안 돼갖고 문을 꽉 닫으잖아요. 창문도 다 닫혀있고, 그러면 10중 8구 곰팡이가 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균은 사방에 있구나. 그래서 환기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매매단지 가보면은 창문들이 다 열려있는 이유가 한 번씩 고생들을 해봐서입니다. 차에서 뭐 쾌쾌한 냄새, 뭐 지하실 냄새, 뭐 꿉꿉한 냄새, 그런 거 나면은 또 안 됩니다. 담배 냄새라든가 아니면 침수차 의심이라든가 뭐 바닥 침수라고 해서 여기까지만 잠겼다, 그럼 괜찮은 거 아니냐, 엔진은 이 위에 있는데 괜찮은 거 아니냐, 여기까지 뭐 잠긴 것도 아니고 찰랑찰랑 보면은 여기까지인데 엔진커녕 뭐 엔진룸에도 영향을 없지 않아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안 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꿉꿉한 냄새, 특히 이 속에 보면은요, 페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속에 페달이 있는데 이 위에 보면은 뭐 각종 세부치들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봐주시면은 또 좋습니다. 일단은 선이 어느 정도 선이고 이게 옳은 방향인가를 보면은 손님분 만나 뵙기로 했는데, 야, 이거 다시 전화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방편이 요게 있어요. 키로수 11만 키로를 빼는 거죠. 그리고 1000까지 올려보고, 1000이라고는 했고 1000까지는 안 살 거라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1000짜리도 나오고 합니다. 1100까지 보너스를 좀 주면은 손님분의 이제 계획에 마음 부담이 좀 생기실 수가 있으시니까 섣불리 못 올린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 1페이지 한 페이지당 20대씩 나오는 건데 지금 6페이지 나오는 거예요. 101대 맨 마지막 6페이지가 한 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좀 어두운 색, 사모님이 타실 거니까 인데, 완전 무사고 이제 뭔가 겉모습이 괜찮아 보여. 스마트 스페셜까지 있는 거니까, 스마트 모델은 스마트 키가 아닌데 스페셜은 스마트 키가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내비가 없어요. 이러면 안 사야 되냐? 이게 좋으면 사야 되죠. 내비게이션은 매립을 내가 하면 되니까. 열선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 스페셜이면은 핸들 열선까지 있단 말이죠. 밸류 플러스 핸들 열선 있는 거 거의 못 봤단 말이죠. 하이패스 룸밀러 아니면은 그냥 돈 좀 추가해서 다는 게 미관상으로도 좋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돼 있면은 동승자 누가 타면은 내 차는 있는데 이건 없네. 요즘에 대부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달면 돼요. 핸들 컨디션 아까 봤던 것보다는 낫죠. 크루즈 컨트롤은 빠져 있는 건데 이게 기능은 있는데 핸들 뭐만 이제 조작을 하고, 이게 버튼만, 핸들만 바꾸면이었나? 버튼만 바꾸면은 된다고 해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원래 있는 건데 버튼만 지운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운전석 오토 윈도우 뭐 이런 거 보고, 블랙박스 요즘에 이런 게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있고, 이게 메피온, 엠피온, 이거는 하이패스 카드 꽂으면은 되는 거. 요게 왜
왜 있을까? 담배 냄새가 났었나? 전동 시트 아니고 요거 때문에 안 사야 되겠다? 이런 거는 좀 배제를 하자 이런 거죠. 손님분들의 의중을 또 여쭤봐야 됩니다. 검사 날짜는 내년 12월 3일까지입니다. 한 달 더해서 하루 빼주는 날짜까지 종합검사, 정기 종합검사 유효기간입니다.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그다음에 뭐 없다 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 기분은 좋은데 이 차가 수원차로 알고 있는데 수원차는 온통 믿을 수가 없어요. 밑으로 빼놓은 게 좀 있는데 내 차 피해 1회 67만 3,090원이다 라고 한다라는 건 조수석 휀다 조정, 이런 건 앞범퍼 한번 조수석 휀다 한번 조정 들어갔구나 라는 황금 노세 경미하게 좀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10월 18일 날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온 지 오늘 녹화 날짜 기준으로 일주일도 안 된 겁니다. 옵션은 사진으로 보시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좋아 보인다. 색깔 검정 아니고 쥐색입니다. 짙은 회색이에요. 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휠 종류가 세 가지인가 그런데 중간 거입니다. 그래서 외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너무 작아갖고 좀 없어 보이지 않고 그냥 미관상으로 너무 멋부리지도 않고 그냥 중간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어둡고 여기는 밝다. 그러면 도색이 둘 중에 어디가 들어간 걸까? 추측은 해볼 수 있겠지만 확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제가 영상 찍을 때도 그렇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말고 실물을 수원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수원입니다. 근데 사진으로 보면 여러분들께서는 지역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인천 이거는 잘 모르겠고 수원, 안산, 인천, 수원 모르겠고 평택인가 수원, 이게 김포인가 안산인가 그렇고 부천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은 수원 거를 봤으면은 되도록이면은 수원 거를 같이 보면은 또 좋기도 할 수 있습니다. 10만원 차이인데 키로수는 거의 10,000km 차이. 모던이래요. 휠은 똑같이 생긴 거고 모던 스페셜 아니니까 그냥 전구 타입인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전동 시트 아니고 크루즈 컨트롤 있죠. 근데 밸류 플러스도 핸들 뭐만 바꾸면은 된다. 핸들을 바꾸는 건가 버튼만 뭐 바꾸는 건가 모르겠어요. 핸들 바꾸는 와 이거는 저 상태로 사진을 찍었다. 은색도 상관없다 하시면 이런 거 좋죠. 920짜리 이런 거 딱 봐도 뭔가 좋을 것 같은데요. 성능 기록 보면은 검사 날짜 지나있긴 하지만 뭐 해달라고 하면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많이 남아있겠죠. 요 정도인데 이러면은 바로 여기 내려가 보면은 현장 차량 이런 거는 좀 빼야 되겠죠. 현장 쇼바 어떻게 될지 뭐 돈 들어갈 게 될지 모르니까 웬만하면은 저 중고차 하면서 현장 차량이라고 써져 있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여러분들 같으면 사시겠습니까? 제 기준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제 기준입니다. 이거는 인천, 이건 인천이잖아요. 그래서 밸류 플러스 12만 850짜리 차라리 이런 거 저는 제 와이프 이번에 19만짜리로 바꿔줬거든요. 돈이 없어서입니다. 근데 차가 깨끗해 보여갖고 이건 썬팅이랑 타이어만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해갖고 지금 잘 타고 다닙니다. K5 이렇게 해서 K5는 제 아들도 같이 타고 다니니까 할 일이 많아갖고 안전상에 또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가속성이 준준형보다는 좀 좋으면 회피하는 능력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여러모로 고려를 해봤습니다. 축구방이 또 있고 밸류 플러스니까 휠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휠이 가장자리가 좀 스크래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핸들 열선은 없어요. 이거는 핸들과 함께 바꿔주면은 한 45만원인가 들어갑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있고 850 성능 기록부 검사 날짜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9월 1일까지 튜닝 없고 렌트는 있는데 뭐 관계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1000 아래로 본다는 것 자체가 적정 시세 최초에서 중간 하이 아래이기 때문에 중간 아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모든 게 완벽 깔끔하게 맞출 수 없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해가 되셨다라고 한다면은 겉에 이 정도는 이해하고 구매하시면은 나쁘지 않은 결과가 오히려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입니다. 리어 패널 이런 거 밑에 또 빼놨죠. 근데 이 정도 리어 패널 그다음에 운전석 뒷도어 미세 판금 이 정도는 봐줬으면 좋겠어요. 들어온 날짜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물을 지금 보면은 컨디션이 뒤에 뒤쪽인데도 불구하고 요게 검정색 테두리가 지워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막도색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마스킹 잘하고 열 처리 잘하고 하지 않았을까 추측입니다. 썬팅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요게 있으면은 앞에도 블랙박스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에어컨은 돌리는 타입인데 안 되는 건 아니니까 프로토 에어컨이 편하기도 하고 하긴 합니다만 요거는 1단으로 해놔도 너무 춥고 2단으로 해놓으면 너무 1단 히터를 틀면 너무 덥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온도 조절을 24도 전후로 해주시면 됩니다. 1단으로 해놓고 근데 이제 이거는 1단으로 해놔도 너무 그렇고 2단으로 해놔도 너무 덥다. 온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여기 돌리면은 온도 조절하는 뭔지 나올 거예요. 에어컨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안 나올 수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안전사항에 또 중요한 측후방 감지 센서가 있어서 사이드 미러에서 불이 이제 측후방에 사각지대에 뭔가 있으면은 불이 들어올 겁니다. 노란불로. 핸들 열선이 좀 아쉽긴 한데 쓰다가 안 쓰게 되면은 굉장히 불편한 게 핸들 열선인데 없다가 있으면은 또 좋은 게 또 핸들 열선이니까 사모님께 본인 차 아니니까 그냥 알아서 타겠지가 아니라 한번 해주시는 거를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5만원 정도 들어갈 걸로 추측이 되거든요. 사랑하신다면 한번 해주십시오. 따님이라든가 아드님이라든가 아드님은 안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 저도 아들 있는데 남자는 좀 알아서 그런 것도 해보고 해야지 나중에 또 좋은 거 차 사면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좋은 거 다 누리면 어떡합니까? 아들은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금액은 좀 깎을 수 있으셔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찰제는 한 대도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찰제라고 하는 업체가 있고 저희는 정찰제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자가 발생을 하면은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좀 두리뭉실하게 확실하게 라고 하면은 물어볼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다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다 해드리는 건 아니긴 한데 저희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다 똑같아요. 저도 똑같고 그 사람도 똑같고 그래요. 다 해주는 딜러는 있을 수도 있죠. 차를 뭐 한 달에 150대 뭐 200대씩 팔아갖고 뭐 300대 이렇게 팔아갖고 뭐 남는 수익으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딜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1%도 안 되지 않을까. 유튜브 딜러 뭐 통틀어도 모든 딜러 통틀어도 1%는커녕 0.0001이지 않을까. 다 해드리겠습니다. 하자 하나도 안 나오게 나오더라도 저희가 다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딜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광고하는 건 그냥 뭐 1년 뭐 2만 킬로 보증해준다 뭐 그런 업체 있는데 어디까지 해준다라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라겠고 그 추가하는 게 있어요. 1년 10,000킬로 그 보증 연장 프로그램이 또 있긴 있거든요. 그 돈 다 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 뭐 이런 거 보면은 이것도 749 749만원 썬팅이야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맞죠? 왼쪽 오른쪽이 보랏빛이죠? 내비게이션은 또 이렇게 돼 있는 거면은 핸들 리모컨과 호환이 안 돼서 좀 답답한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또 수전사라고 해야 되나? 카본 스타일로 해갖고 약간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왜 카본이라고 하지? 카본은 카본 엔진대 아닌가? 여하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또 오래되면은 테이핑이 또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또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어서 또 걱정이에요. 근데 이제 가격이 싸니까 싼 맛에 그냥 사신다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안 사야 될 이유로 보기가 그랬다는 얘기죠. 필도 중간 거네요. 스마트 스페셜이니까 스마트 키가 있겠죠. 왜 안 보이지? 없어요. 있으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네. 있으면 스마트 키만 사진을 따로 찍어놨을 텐데 키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스마트 추가 핸들 열선이 있으니까 그냥 스마트 같기도 한데 요거는 좀 괜찮아 보였단 말이죠. 근데 한 대 보기 또 있다. 같은 데 있는 거 밑에 도색은 들어간 것 같아요. 밑에 그림 보면은 범퍼 밑에 약간 칠이 울어 있잖아요. 보죠? 요겁니다. 요 밑에가 칠이 좀 번진 것 같아요. 막도장을 아마 했구나 라는 추측이 들고 그렇다라고 해서 안 사야 되냐 가격에 맞춰서 사는 거니까 차 좋으면은 저런 거는 뭐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죠. 같은 단지에서 아깝게요 1번 이거 2번으로 이제 보시면 비교가 되시는 거니까 뭐 도색 조금 이렇게 됐다고 해서 안 사야 될 거는 일단 너무 배제하는 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성향으로 보는지 알겠죠? 하이패스 룸밀러가 또 있네. 밸류 플러스 원래 기본으로 안 달려있는데 따로 달았나 보죠? 스마트 키가 무조건 있어요. 밸류 플러스는 있어요. 핸들 열선은 거의 없습니다. 먼지가 광택집에서 너무 이거는 야 어떻게 해준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닦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뭐 여기까지 보면은 나쁘진 않아요. 성능 기록부 보면은 종합검사 날짜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3월 11일까지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그다음에 사고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없고 단순 수리 없고 밑으로 내려보면은 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없어요. 오 들어온 날짜 요거 2번 이렇게 요거는 좀 봐주자고요. 요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은 얼추 지금 45분씩이나 녹화를 했는데 하루에 첫 녹화는 항상 한 4-50분 찍는 것 같아요. 이러면은 편집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뭐 시세 보여드리는 게 너무 좀 부실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700에서 1000 사이로는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정도 우선 알아주시고 위에 클린카드.com 봐주시면은 딜러 전산 방금 봤던 거 서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물 그대로 보실 수가 있고 다 제 차가 아니에요. 수도권 서울 제한 수도권 전체 차가 다 제 차이면은 저 떼부자입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 9일날 조사한 거긴 한데 12월 뭐 내년 초가 되더라도 2025년 1, 2, 3월이 되더라도 아마 시세가 비슷할 거예요. 아반떼 MD가 최근에 수출길이 막히면서 금액이 잘 안 나와서 내수로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수가 600대 가까이 지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LPG도 있는데 LPG는 어때요? 라고 하면은 제가 여태까지 준준형 LPG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잘 모르는 거는 안 건드리고 싶고 연비가 과연 연료 효율이 안 좋은데 아반떼가 그냥인데 LPG가 돼버리면은 이건 너무 답답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디젤은 좀 해봤어도 LPG는 좀 안 건드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매입가 판매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수가 이렇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냥 휘발유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디자인 상관없으시면은 페이스리프트 전유 아반떼를 만약에 보게 되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깔끔하고 그런 거 나오지 않을까. 뒤에 뒷범퍼 한번 볼까요? 그냥 아반떼 MD는요 뒷범퍼가 일자 하나예요. 통이에요. 아무거나 찍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뒤에 범퍼가 하나 일체형이란 말이죠. 근데 전유 아반떼 같은 경우에 뒤에 검정색 디퓨저가 들어가요. 디퓨저라고 하는 게 맞나? 요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조금 이렇게 온폭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모르긴 몰라도 생긴 건 똑같은데 약간 디자인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안개등 좀 바뀌었고요. 휠도 조금 바뀌었고 아반떼 MD랑 해서 아반떼 MD는 좀 요란한데 요거는 약간 얌전하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게다가 또 핸들 열선 부분도 아반떼 MD는 10, 11, 12, 10, 11은 거의 없는데 뭐 12, 13도 거의 있을까 말까 할 때가 많은데 있는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그리고 정품 내비게이션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820에 86,000km
무사고에 깨끗할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은 이런 거 이건 유사고로 들어가지 않나. 근데 없음이라고 돼 있는 기준이네요. 근데 내용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외에 112만 원이면은 괜찮을 때가 좀 많을 수 있거든요. 경미한 10월 14일 날 들어왔고 이런 거 정품 대비 깔끔한 거 차라리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요. 너무 AD만 보면 근데 여성분 따님이나 사모님께 만약에 소개를 해준다고 한다면은 시큰둥해 하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생긴 거에 더 치중하실 때가 많으시거든요. 그게 아니고 남편이 사주는 대로 따라오겠다라고 하시는 사모님이시라고 한다면은 남편 되시는 고객님께서는 더 아버님께서는 좋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더 현명하게 사는 거 아닐까라는 게 보수적인 제 생각인데 정치색 말고요. 그냥 생각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50분 찍었는데 이게 굉장히 길게 뽑힐 것 같은데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로 클릭하세요로 닫고 사이트에서 한글로 클릭하세요로 닫고 댓글란에 클릭하세요 설명란에 클릭하세요 한글로 클릭하세요로 닫고 사이트에서 한글로 클릭하세요로 닫고